제목은 애터미 사업자로 끝까지 살아남는 법입니다. 근데 일단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생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뭐 자영업 일을 하시든지 돈을 벌면 어디다 갖다 놓죠? 그 돈을 은행에다 맡기죠. 근데 자, 여러분 오늘 좀 소식 뉴스를 갖고 왔는데요. 제가 어제도 토스뱅크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 토스뱅크 아시죠? 요즘 젊은 분들 토스뱅크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애터미에서 카드 설정할 때 토스뱅크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토스뱅크에서 절대 이제 하시면 안 되시는 게 거기다 예금 넣지 마십시오. 요 기사가 지금 좀 떴는데요. 이 기사를 보기 전에 얘를 먼저 봐야 돼. 여러분 진짜 내 돈을 그냥 안전하다고 맡겼다가 한순간에 진짜 돈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지금은. 잘 지켜야 되거든요. 자, 아니, 최근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토스뱅크, 먼저 이자 받는 예금 출시, 연 3.5% 금리. 사실 저도 토스뱅크가 너무 편해서 모든 돈을 다 토스로 다 넣어놨었거든요. 막 이자도 많이 준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자 받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토스로 막 어느 은행이든 쉽게 보낼 수가 있고 이래가지고 토스에 넣었는데 제가 이 소식 받자마자 돈을 다 뺐습니다. 이제 1금융에다가 다 넣어놨고 여기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를 보시면 왜 다단계가 자꾸 인식이 끝까지 안 좋을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또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수를 하면서 애터미가 그래도 다단계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인식이 좋아지려 그러면 요런 문제가 터지고 조금 좋아지려 그러면 문제가 터지니까 우리까지도 제대로 한다고 해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런 피해가 와도 거꾸로 생각하면 남들이 쳐다도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돈을 벌 수가 있다. 우리 애터미는 월 1억을 벌 수 있는 시스템 소득이잖아요. 이덕호 총단장님, 우리 1억, 1억 그런데 실제요. 직급수당만 보름에 1억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직급수당만 2억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애터미는 너무 겸손해서 그냥 최하 낮은 거를 1억, 1억 그러지 실제는 거의 한 1억 5천 정도 됩니다, 한 달에. 1억 5천 벌면 뭐. 1억 5천이 뭐야? 그냥 200만 원, 300만 원만 벌어도 여러분, 아이고, 소원이 없어요. 그러죠? 여러분,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너도 나도 다 1억 벌면요. 절대 안 돼요. 왜? 과부하 걸려요. 우리 연금 고갈된다는 게 뭐예요? 애기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노인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되니까 더 악순이 되죠.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됐잖아요. 노인이 더 많잖아요. 근데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직급자가 많고 일하는 그냥 소비자들 그리고 100만 원, 200만 원짜리가 별로 적으면 이게 계속 돈을 번다고 해도 그게 유지가 되기가 힘들다는 거지. 이게 하부 조직이 탄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애터미는 마케팅 플랜을 아주 회장님이 잘 만드셨죠. 자, 이거 보시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토스뱅크에서요. 먼저 이자 받는 예금을 출시한다고 24일 날 밝혔어요. 불과 며칠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연 3.5? 제가 자주 쓰고 편하니까 연 3.5 나도 갈아타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일종의 정기예금 상품인데요. 먼저 이자 받는 예금 고객들이 돈을 맡긴 동시에 즉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여기에 먼저 이자 받는 예금 출시가 문제인 거예요. 이익이 나지도 않는데 그냥 바로 중도 해지도 자유롭다. 뭐 여기 내용에서는요, 여러분 잘 모르겠죠? 이거 뭐 나쁜 거 아니야? 괜찮은 거 같은데? 왜냐면 이 내용에서는 잘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가 무슨 쉽게 생각하면 쉽게 알려드리자면 폰지 사기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폰지 사기를 제가 자료를 갖고 왔거든요. 폰지 사기는 또 뭐냐? 이게 금융다단계라는 뜻이에요. 실제로는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수익을 기대하는 신규 투자자를 모은 뒤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라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을 말한다. 씨, 여기서도 또 다단계 금융 사기법이 나왔네. 에라이, 토스에서도 이런 폰지 사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면 이 토스에서 지금 왜 그럴까?
자, 오늘 기사가 또 떴는데요. 자, 이걸 갖고 왔습니다. 벌써 이거를 알아보고 폰지 사기라고 알아보는 전문가들이 벌써 시끌시끌 하니까 벌써 기사에서도 이게 올라왔어요. 자, 선이자 예금이 불집힌 공포, 토스뱅크 정말 위험한가? 벌써 기사가 수근수근 되죠? 위험합니다. 이거는 지금 고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토스뱅크는 제2의 실리콘밸리뱅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막 흑자 전망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요. 이 예금, 수신이 이제 예금인데요. 수신이 23조고 여신이 9조래요. 그리고 나머지 14조는 못 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14조가 어디 있냐? 보통 은행은요. 국채, 그 사람들이 예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은행들이 이자를 주려면 어디다가 보통 많이 맡기냐면 국채에다가 많이 맡겨요. 근데 요즘 금리 많이 올렸죠? 막 지금 금리 막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국채 이제 맡겼던 거를 이 국채는 중도 해지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사람들이 우리 같은 이제 개인들이 막 돈 찾아가려고 하니까 어때요? 그거를 빼주려면 어떻게 돼요? 그 넣어뒀던 돈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 은행에서는 리스크를 이제 빨리 줘야 되니까 손해를 보고 팔고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자가 나겠죠? 이 손실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요 이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이 14조를 지금 이제 채권에 투자해서 지금 다 날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를 메꿔야 되잖아요. 누군가한테 줘야 되잖아요. 우리 만약에 토스뱅크에다가 이제 했는데 돈을 뺄 거야. 그럼 그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돈을 어디서 만들어내요? 만들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선이자 이거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새롭게. 이자 3.5% 주니까 먼저 투자하십시오. 이윤도 없으면서. 그럼 결국은요. 이게 금융자단계처럼 그만큼 돈이 더 들어와주면 상관이 없는데 안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된다? 찾아가는 사람만 많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자꾸 금리를 올린다는 그 불안감에. 그러면 이제 그 은행도 망할 수도 있다. 토스도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토스뱅크는 제2의 실리콘밸리뱅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죠, 여러분? 저도 이게 지금 제 머릿속에는 정리가 됐는데 이제 말로 하려다 보니까 좀 제가 좀 알아듣게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을 했는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토스뱅크에다가 돈을 많이 넣으셨다 하면 그거 빨리 빼시고 일금용에다가 넣으시기 바랍니다. 실리콘밸리뱅크에서도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막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돈 빼서 일금용으로 다 넣고 싶어 하는데 뱅크에서 이게 넣고 입금하려는 사람들보다 찾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완전 폭탄이 된 거예요.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나라에서 해결을 해줘가지고 뭐 문제는 없게끔 됐지만 그렇게 자꾸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은행 쪽에서 문제가 자꾸 터질 거다. 또 언젠가 또 인하를 또 하는 날이 오겠죠. 복잡해요, 여러분. 그럼 금리 인하가 되면 또 어떻게 되냐? 이 금리 인하가 되니까 저축해서 돈이 별로 안 모이니까 또 이제 어디 쪽으로 갈까요? 부동산, 주식 그쪽에 이제 거품이 생기겠죠. 그러면 또 개인들의 빚이 또 늘어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너무 이제 물가가 팍 솟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금리를 또 인상시키게 되면 어떻게 사람들이 힘들어요. 대출 많이 한 사람들 힘들어 또 그러면서 또 뭐 무너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요. 대출 없이 현금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제 시스템 소득 반드시 이제는 사람들이 투잡, 쓰리잡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가 이제는 사람들이 실직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고령화기 때문에 로봇을 자꾸 더 발달시킬 거 아니에요? 단순 노동은 다 로봇이 하죠. 그러면 그 일자리가 잘리는데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터미로 돈 버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들어올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꾸준히 지금 하고 있으시면요. 계속 들어오게 돼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애터미에 이제 소비자들을 전달을 하게 되면 우리 네트워크는 이제 복제가 중요해요. 복제가 중요한데 복제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것도 똑같이 복제하면 좋습니다.
저는 초보자들을 만날 때 누구나 우리 개척을 하죠. 개척을 하는데 우리 A코 체크리스트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A코 체크리스트에서 쇼더 플랜과 상담과 시스템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안 하게 되면 그 8가지 중에서 그 중요한 거를 꼽자 하면 저는 그 3가지를 뽑는데 상담은 왜 중요하냐? 내가 혼자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는데 방향을 잘 못 잡으면요. 열심히 해도 개보도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보도 방향을 잘못하게 엉뚱하게 하면 사람이 몰리는 게 아니라 다 떠나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쇼더 플랜. 자꾸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자꾸 그 10명, 5명, 몇 사람 가지고만 자꾸 애터미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애터미. 그래서 반드시 내가 계속 밑에를 계속 가입을 시키면서 내려가셔야 됩니다. 내가 하셔야지 내 파트너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입니다. 아시겠죠? 임페리얼 마스터도 여러분 맨 밑에 가서 지금 초보자들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무 직급자 없으신 분들 그리고 판매사 팀장분들은 당연히 신규 사업자들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 몸으로 먼저 행동을 한 사람이 더 빠르다. 아시겠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완벽하게 철저하게 공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애터미 사업을 할게요. 이런 사람 치고 부자가 된 사람 못 봤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요. 투자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식 투자하는 그 선고자들도 뭐라 그러냐면 공부를 너무 많이 한 사람들은 그 리스크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너무 똑똑하니까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그 두려운 거야. 질에 아주 안전한 걸 추구하다 보니까 절대 돈을 못 번다고 합니다. 근데 애터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철저하게 하고 몸으로 행동하기 전에 공부만 하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안 나요. 왜냐면 아, 저 사람도 안 할 것 같아. 요 사람도 안 할 것 같아. 이 사람도 안 할 것 같아. 딱 부정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거절을 덜 받는 방법을 터득하면요.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들이대셔라. 우리 들이대 나오라 그러잖아요. 과는 무슨 과를 나오라 그래요? 시부리과. 근데 들이대를 안 나오시고 자꾸 딴 거를 하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초보자, 아예 그냥 가입도 안 되신 분들 또는 가입이 됐는데 이제 사업 설명을 해야 될 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업자들한테는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고 소비자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저는요, 똑같이 해요. 근데 뭐가 좀 다르냐? 사업을 관심 있게 애터미를 좀 파고 막 물어보는 거 있죠. 그러면 좀 딥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원칙, 마케팅 플랜의 특징 설명, 소비자가 이익이 되는 거, 요거는 풀어가면서 이제 보상 플랜에 뭐 30대 30, 70대 70, 뭐 직급 수당 막 이런 거를 좀 딥하게 들어가는 거지. 사업자와 소비자는요, 똑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한테는 뭐만 얘기를 할까요? 막 직급수당, 뭐 프로모션 막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뭐 30대 30 후원수당도 들을 수 조금 관심이 있다 하면 30대 30만 얘기하세요, 여러분. 왜냐면 막 70, 내가 말 잘한다고 70대 70대 막 150대 그거 적어봤자요. 상대방이 한 번 알고 한 번 듣고 어떻게 알아요? 아시겠죠? 계속 세미나를 듣는데도요, 내가 스스로 말을 딱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탁 질문을 해서 물어보면 아는 것도 헷갈리거든요. 그때서 갑자기, 국장님, 이거는 왜 이렇게 돼요? 왜 30대 30이고 왜 70대 70이요? 분명히 들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설명하려고 하려니까 몰라!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 선에서만 말해라. 내가 너무 잘났다고 내가 다 한다고 그거를 그냥 껑충 건너뛰어서 그 사람한테 다 알려주려고 그러면요. 머리 빠개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랑비 옷 젖듯이 병아리도 알아듣는 수준으로 설명을 하셔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사장님, 네트워크가 뭐죠? 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그럼 사람들이 보통 네트워크요? 이렇게 생각하면 다단계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신다든지. 네트워크요? 어, 네트워크? 다단계? 보통 다단계를 많이 얘기하세요. 그럼, 맞아요. 다단계예요. 그 원래는요, 네트워크는요, 어차피 쓸 생필품 마트 체인지를 했더니 지출이 수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우리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해요. 중간에 유통, 도매, 소매가 빠지면 값이 싸야 되겠죠? 이러면서 저는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끄떡끄떡 그러면서 우리 애터미가 가입비 없고 진입비 없고 유지비 없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풀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딱 눈빛 저는요 그 상대방의 눈빛을 봐요. 알아들어서 초롱초롱하게 이거 괜찮은데 약간 이런 분위기면 계속 진행을 시키고 만약에 듣긴 듣는데 뭐 이렇게 한다든지 눈을 자꾸 비빈다든지 하면 저는 다시 하다가도 스탑시킨 다음에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냥 끝내버려. 끝내서 정리를 어떻게 하냐. 우리 애터미는요.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어서 아무 강제 조항이 없고 제품이 좋고 싸요. 그래서 다른 마트 가지 마시고 애터미 마트 이용해주세요. 딱 끝내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면서 신뢰 쌓기를 하세요. 아시겠죠? 왜냐면 그 사람이 들을 준비가 안 됐는데 무조건 찾아가가지고 막 내 얘기만 하면요. 그게 오히려 거꾸로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뭔가를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줘가지고 애터미를 촥 땡기려면요.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가 이론과 행동이 다르다는 게 뭐냐면 이론으로는 그걸 가르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성격, 문화, 환경 다 다른데 그 사람한테 똑같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럴 때는 저렇게, 요럴 때는 요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용을 하셔라 이거야. 그 사람의 직업에 맞게끔 만약에 세무사나 변호사나 되게 이성적인 직업인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감성적인 막 제품이 너무 좋고 싸요라고 얘기하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해요. 야, 애터미 솔직히 말해서 더 좋은 것도 많아. 네 지금 자꾸 애터미라서 그렇지. 거꾸로 반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항식으로 자꾸 나를 아프게 찌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탓이에요? 아니요. 내가 말하는 요령이 틀렸던 거예요. 그게 좋으니까 애터미 최고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성적인 직업을 그래서 여러분 명단 작성을 할 때 직업과 나이, 이름, 환경 그런 걸 왜 물어보냐면요. 직업이 막 세무사고 수학 선생님이고 막 이러면요. 이성적이겠죠. 이성적인 사람한테 계속 감성적인 얘기를 하면요. 그게 팍팍 부딪히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저희 친척 언니가 IT 회사고 이과요, 이과. 그래서 저는 감성적인 애였거든요. 그래서 애터미 너무 좋아. 그래서 제품 테스트 해주고 별짓 다 했어요. 물건을 지금까지 안 사줬었는데 차에서 우연히 그 바디 크림이 있어가지고 바디로션이 있어서 저희 언니 그 친척 언니가 바디로션을 딱 바르다가 이거 향이 왜 이렇게 좋아? 그러다 이 용량도 크잖아요. 근데 가격을 물어보더니 가격을 알려줬더니 싸네 그러더니 거의 한 6년 만에 자기 아이디로 스스로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다, 싸다, 좋다. 그렇게 왜냐면 저희 친척 언니가요. 어떤 맨날 무슨 새로운 IT 회사다 보니까 무슨 새로운 어플이 있으면 저한테 계속 추천을 해주는데 애터미에서도 우리 다 마트가 있잖아요. 애터미 마트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럼 제가 다른 데 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친척 동생이 애터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그 청정원 회사도 아니야. 무슨 다른 또 어플이더라고. 근데 그거를 자꾸 저한테 무슨 어플을 자꾸 보내갖고 저는 게임 어플인 줄 알았어요. 나 이런 게임 안 해. 쳐다보지도 않고. 나 게임 안 했는데 자꾸 어플 설치하라는 거죠. 나 게임 안 한다고 그랬더니 게임 어플이 아니래요. 뭔데 그랬더니 그 비료 같은 거 물을 줘가지고 뭐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면 물을 주나 봐요. 물을 주면 고개 착착 쌓이면 걔를 공짜로 만약에 감자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감자에다가 물을 탁 주면 그 감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면 그걸 집으로 공짜로 배송이 된대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회원 등록을 하면 추천을 하면 그 친척 언니한테 비료를 받아요. 비료를 받아. 비료를 막 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무럭무럭 잘 자라겠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게 결국은 마케팅 전략인 거잖아요. 그 회사에서 우리 플랫폼을 이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뭐 당근 그리고 뭐 브로콜리, 감자 막 이런 거를 선택을 하게 해요. 그런 다음에 매일매일 들어가서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추천을 하면 비료를 선물 받고 막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계속 자라면서 이제 공짜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짜 얻기 위해서 그 어플을 계속 쓰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마트를 또 쓰게 되겠죠. 근데 우리 애터미는 뭐를 주죠?
저는 애터미가 훨씬 최고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애터미 현금을 주잖아요.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친척 언니가 그 물 비료받으려고 저한테 계속, 저는 게임인 줄 알고요. 처음에는 문자도 씹고요. 뭐 이랬는데 저한테 한 10번 왔어요. 빨리 그거 설치해가지고 그거 하라고. 그래서 아이 뭔데 나 게임 안 해. 나중에는 게임이 알았어. 그러고 그냥 패스시키고 알았어. 패스시켰는데 그게 등록이 안 되니까 저한테 계속 보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제가 이랬죠. 아, 나 게임 안 해. 그랬더니 야, 게임 아니야. 남자 키우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래서 뭐야? 그래갖고 제가 들어가 봤는데 그거 비료 받으려고 추천하면 비료 받잖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 애터미를 그럼 못 알아들었으니까 애터미는 사람들한테 추천하면 자기는 공짜로 현금 캐시백을 받을 수도 있는데 아유 못 알아들었네. 그러니까 여러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왜? 4단계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가 피해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자기는 그거를 추천했을 때 그 사람이 등록만 하면 비료를 공짜로 받으니까 이거는 괜찮겠지. 내가 남한테 피해 주는 게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너도 공짜로 비료 그거 받아. 근데 그게 하나의 그 마케팅 전략이었던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앱에 그런 전략들의 그런 생기는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그치만 저는 애터미가 최고의 마케팅 전략이다. 수당을 주잖아요. 어차피 쓸 생필품 지출이 수익으로 들어오는 구조고 나만 쓰는 게 적립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밑에 모르는 회원들의 모든 100% 공유가 되잖아요. 전 세계로. 얼마나 빅 비즈니스예요. 나는 그 앱을 갖다가 막 추천을 할 그 노력에 애터미를 진짜 노력을 하면 더 빨리 연금성 소득 만들 수 있는데 좀 안타깝지만 뭐 그거는 자유죠. 애터미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소비자를 전달을 할 때 네트워크란 무엇인지를 이제 인지를 시켜주면서 진행을 하시면서 특징 설명을 하셔라. 그리고 여러분 이덕호 총장님이 저한테 처음으로 이제 알려줬던 게 뭐였냐면 애터미에 투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뭐부터 투자를 하라 그랬냐면, 제가 자동차가 있으니까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쇼더 플랜을 이렇게 노트에다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한 3명만, 아니, 4명만 있으면. 한 3명만 있어도 집중이 안 되죠, 사실. 한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꼭 끼거든. 근데 총장님 저한테 그 종이로 막 하다 보면 분산된다. 집중도 안 되고 이러니까 소형 칠판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나도 예전에 소형 칠판을 갖고 다니면서 사업 설명을 했는데 우리 애터미에 소형 칠판을 갖고 다니면 어디든 너가 다니는 그 장소가 다 강의장이 된다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제가 옛날에 이제 초창기 때 너무 열정이 막 넘치고 간절하다 보니까 시키는 대로 했죠. 그래서 소형 칠판을 딱 샀는데 어디든 장소라 그랬는데 그 세 자매가 있었어요. 세 자매분이 한 분은 애터미 사업을 하셨던 분이고 한 분은 둘째 언니는 저기였어요. 그 하이리빙을 했었던 사람이고 셋째 언니는 그냥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넷이 만나가지고 식사 자리를 갔는데 역시나 그 하이리빙 하신 분이나 애터미 사업하신 분들은 제 얘기를 막 듣고 하는데 그 첫째 언니가 엄청 애터미 얘기 꺼내지도 못하게 계속 말을 자르고 자기 얘기하면서 막 화장품은 다른 게 좋다는 게 계속 말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아닌가 보다. 그래서 밥을 계속 먹으면서 그냥 이야기를 풀어나갔는데 그때 당시엔 제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요 사람들한테 그냥 가지 말고 또 못 만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다단계 인식이 안 좋다는 거는 안 좋은 거를 애터미는 다르다는 거를 인식만 심어주면 성공이다 이러면서 그 틈을 봤던 거예요. 근데 너무 운이 좋게 커피숍을 안 가도 그 밖에를 나가면 뭐 잔디 자갈로 이렇게 해가지고 커피 티타임을 가질 수 있게끔 그 장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식당에서. 그래서 낮이었는데 이게 아무도 평일이었다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기 한 15분만 커피 마시면서 제가 애터미 짧게만 좀 소비자가 이익되는 것만 설명을 해드리겠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러면서 이제 커피 마시러 이제 그 밖에 이제 벤치에 갔는데 잠깐만 계세요.
그랬더니 어디 가죠? 화장실 가나? 막 그랬겠죠? 그래서 제가 차로 가서 소형 칠판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 소형 칠판을 바닥은 자갈 모래밭일 거 아니에요? 거기다 콱 놨어. 그랬더니 그 세자매 분이 눈빛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뭐지? 약간 여기 밖에서 뭐 칠판을 왜 갖다 놓지?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그렇게 딱 놨더니요. 그 세 사람 중에 그 첫째 언니가 계속 다른 말을 하니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칠판을 탁 놓으니까요. 집중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언니도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열정에 감동을 받으셔서 되게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그 우리 그 애터미 사업을 하셨던 분이 판매사가 됐었던 기억이 났어요. 옛날에 그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형 칠판은 제가 나중에 이제 성공을 해서 그 칠판을 안 쓰는 날도 또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또 물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그때 당시에 샀던 금액이 한 13만 원인가 한 14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쓰고 있다. 그게 불과 18년도에 샀거든요. 그러니까 18, 19, 20, 21, 22, 24. 5년! 5년인데도 지금도 쓰고 있고 아직도 튼튼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이거 다 쓰면 돈이 없어요, 힘들어요. 뭐 이런 파트너도 되게 열정적인데 간절해. 그런 분들도 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하셔라. 차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칠판이 있으면 내가 무자본 무점포로도 할 수 있는 거죠. 왜? 어느 장소마다 다 센터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가게마다 뭐 미용실, 그리고 뭐 두피샵, 뭐 마사지샵 등등 내가 가는 곳마다 요 칠판만 갖고 다니면 강의장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항상 지금도 들고 다니고 지금도 그렇게 사업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제 파트너들이 보니까 그렇게 따라 하시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요. 빠르더라 이거예요. 왜냐면 사업 설명을 여러분 소그룹 미팅을 자주 하면서 연습을 많이 많이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큰 무대에 설 때 도움도 많이 되고 그리고 내가 자꾸 그런 모습을 보여야 저렇게 하는가 보다 하면서 그렇게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제가 이제 4월 20일 본사 무대를 쓰는데 사실 저는 마케팅 플랜 제 원래 마음은 나는 절대 본사 무대 강의는 안 한다. 나는 가수로는 무대를 서도 강의는 안 한다. 라고 항상 마음을 다졌어요. 왜냐면 목을 많이 쓰게 되면 이게 목에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수들 목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산화가 커지다 보니까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이유는 뭘까요? 복제를 위해서요. 제가 그렇게 강의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는 파트너들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점점 더 시스템 소득이 탄탄한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덕우 총단장님도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종로 강의를 첫 섭외가 들어왔을 때 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제 유튜브를 보고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종로에 있는 이제 본부장님이 저한테 좀 그 화요일 매주 화요일 아니 한 달에 한 번이구나. 한 달에 한 번씩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을 때 저 강의 못해요. 강의 못해요. 그랬더니 2시간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영상을 뭐 올렸을 때 15분 영상만 했던 사람인데 못해요 못해요 그랬더니 그러면 한 30분은 영상 틀어놓고 1시간 반만 하래요. 그것도 못해요. 길어요. 저 15분밖에 못해요. 막 이랬거든요. 할 게 없어요. 막 이랬어요. 그때 마지못해 계속 해달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그때 이제 하게 됐는데 제 유튜브를 보고 전라도에서 올라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 팀들이. 너무 궁금하게 올라오신 거죠. 기대를 갖고 올라왔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첫 강의였는데 너무 떨리고 그리고 제가 맨날 말을 짧게 다 15분짜리 영상 항상 짧게 간결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길게 한 게 거의 1시간이었나? 그래가지고 거의 2시간도 못 채웠어요. 30분은 뭐 어떻게 흘러갔는데 결국 클레임이 걸린 거예요. 2시간을 걸려서 전라도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너무 짧다고 클레임이 걸린 거야. 남들은 길다고 클레임이 걸리는데 저는 짧다고 클레임이 걸려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이덕우 총장님이 저한테 제대로 해라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처음부터 이제 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강의를 하면 너가 강의를 하면 너 파트너도 내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내 산하에 강의를 하는 파트너들이 최고로 많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아니, 그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얘기를 해주셨죠. 오늘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했죠. 근데 여러분 하면 할수록 늘어요. 지금은요 여러분 15분짜리, 30분짜리, 3시간짜리, 4시간짜리 하루 종일 떠들 수도 있어요. 애텀 얘기로.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1시간도 막, 필요해 그랬지만 점점 내공이 쌓인다. 그래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본사 무대가 지금 37분이래요. 근데 요즘에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37분이 너무 짧은 거야. 옛날에는 진짜 1시간, 2시간 얘기할 때도 기겁을 했는데 37분은 진짜 해줄 말이 너무 많은데 그 많은 걸 다 추려가지고 요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줄여서 말하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할 말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이 많아도 상대방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초보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추려서 핵심적인 얘기를 할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업을 시킬 수 있게끔 마음을 와닿게 해줄 수 있을까? 시간을 내고 오신 분들이니까 저도 되게 많이 고민이 됩니다. 이제 거의 한 달 남았는데, 지금 고민이 너무 많아요. 다 얘기해주고 싶어 죽겠는데 추려야 되니까. 요즘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자꾸 그렇게 무대를 서야 내 파트너들도 저렇게 무대를 서서 강의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생기는 거죠. 꿈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목표를 내 파트너들이 무대에서 마케팅 플랜 저기 제품 설명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게 무대에 서는 사람들을 많이 육성시켜야겠다라는 또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꿈을 펼치게끔 내 파트너들도 그렇게 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 사람들도 나도 하고 싶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파이팅! 저도 어떻게 보면 바쁜데 시간이 금인데 저는 하는 게 무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중요한 일, 여러분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있죠. 그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의 일정을 바꿔서라도 한다고 이번에는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명단 작성을 하실 때요. 어때요? 또 인맥이 없어, 또 없어. 자꾸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몇 명 정도 이렇게 인맥이 내려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계보들을 계속 보세요. 계보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 조금씩 늘어나다 보면 내가 몰랐던 사람들이 갑자기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사람도 달려있었네? 이 사람 뭐 하고 있지? 자꾸 계보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또 건드려가지고 후속 관리를 해서 또 소개를 받게끔 하셔라 이거예요. 왜냐면 내가 계속 새로운 사람의 인맥을 붙여나가는 건 어때요? 한계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애터미 뭐가 좋죠? 무한단계, 무한누적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단계가 무한단계, 무한누적이고 글로벌 원서버기 때문에 소개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개해주세요라고 말을 하세요, 말. 의외로요, 여러분. 그 상대방한테 소개해주세요라는 말을 안 해요. 보통 자꾸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착각을 하냐면 자기한테 찾아온 게 자기 사업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너는 사업 안 해도 돼. 사업은 내가 하는데 그냥 물건만 써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가입만 시켜놓고 그냥 소개만 해줘. 그냥 물건 쓸 사람 소개만 해줘라. 한번 말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 이거 나쁘진 않으니까 내가 소개해볼게.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딸을 소개해주세요. 이모를 소개해주세요. 뭐 아빠를 소개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직접적으로 누구누구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해줘라. 안 그러면 그냥 소개해주세요라고만 말하면 또 어떤 일이 있냐. 그냥 소개해주세요? 그러면 사업자, 애터미를 사업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나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아빠가 저한테 처음 이제 애터미 사업을 시키려고 후속 관리를 할 때, 아가, 한 명만 소개시켜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아가, 한 명만 소개시켜줘라 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없어. 나 인맥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제가 그걸 왜 인맥 없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애터미 사업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계속, 아, 나 인맥 없다니까 라고 했는데, 제가 아빠가 이제 영상을 하루 종일 집에서 틀어놓다가 제가 이제 안 봐 하다가 제가 보게 되면서 스스로 찾아보다가 괜찮네? 나쁘지 않네? 이러면서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얻었을 때 제가 제일 만만하고 편한 사람한테 전화로 가입을 시켰어요. 근데 이게 첫 단추가 되게 중요했던 게 저도 운이 좋았던 게 만약에 전화로 가입을 시켰는데 야, 뭐 그런 거래 그러면서 확 끊었으면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첫 단추가 그 친구가 그냥 처음엔 싫다 그랬는데 제가 막 승질냈거든요. 야, 이거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해주면 좋은데 뭐 그랬더니 마지못해 가입을 해줬어, 친구가. 그리고 하나 동생도 거의 협박식으로 해가지고 전화로 야, 언니가 나 안 해?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반협박식으로 가입을 했는데 난 협박식으로 해도 가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감을 얻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깨졌을 때는 별로 괜찮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깨지면 이게 조금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가 소개를 받았을 때 전화로 만약에 그 사람이 막 누구한테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요. 아, 저 주세요. 제가 말할게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대신 설명을 해요. 아, 여기 그냥 우리 애텀이 그냥 소비자신데 그냥 아드님한테 이제 그냥 아이디를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 아, 뭐 그 사업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장 물건 사라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전화로 얘기할 때는 부담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아, 그래요? 아, 사장님, 그래서 제가 아이디 만들어 드릴 건데 통신사가 어디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SK요. 이렇게 불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펀치를 날리지 마시고 부담을 없애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셔야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그 사람이 갑자기 알아들어갖고 팍 전화를 할 때 말을 한 번에 그냥 저는 근데 그 사람이 연습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그 사람이 전화를 하게끔 해요. 전화를 해서 말을 하게끔 합니다. 아들아, 뭐 가입 좀 하게. 엄마 아이디 만들 건데 너 통신사가 어디야? 이렇게 잘 해갖고 잘 알려주면 다행인데 갑자기 이렇게 말을 자신 있게 했는데 저는 잘 안 들리죠. 이 상대방이 통화하니까. 근데 뭐라고 따따따따따따 하는 소리는 들려. 그래서 말을 갑자기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이제 속적으로 바뀌어. 그럼 제가 눈치가 아이고 이러면 그 사람이 이제 자꾸 따따따따 자식이 뭐라 그러면 이 자신감이 딱 떨어지면서 아이 됐어라고 하면서 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저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받아요. 끊기 전에. 왜 끊으면 다시 전화하려고 그러면, 아이, 냅두세요. 이래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뺏어가지고, 아, 사장님, 아유, 아드님이시구나. 어머니가 사업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이디를 만들 건데 지금 물건을 사셨다. 이러면서 이제 포인트를 넣어드리려고 해요. 이러면서 뭔가, 제가 이제 좀 센스 있게 다시 이렇게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끔 소비자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가입을 시키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애터미가요, 저는 왜 이제 말을 잘 하게 됐을까요? 아유, 잠깐만. 저는 제가 이래서 목에 자꾸 사리가 걸려갖고 강의를 많이 하게 되면 이게 목에 결절이 와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왜 말을 잘하게 됐냐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대응하는 방법을 이제 터득한 거죠. 그리고 애터미가 제가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2017년 1월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요. 애터미를 등록을 시키려면요. 계좌번호랑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터미를 가입을 시킬 때 그 주민번호 뒷자리는 알려주시는데 계좌번호도 불려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이 갑자기 조금 생각을 하다가 주춤하다가 좀 아니다 생각이 드니까 아, 계좌번호를 까먹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아니면, 아, 다음에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뭔가 시간을 내서 진짜 밥도 사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가입을 못 시키면 어떻게 돼요? 완전 제로죠. 리스크가 있죠.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거의 한 1년인가 1년 반 정도 했는데 갑자기 애터미가 이제 그 주민번호 뒷자리가 필요 없고 통신사로 바뀌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약간 그 경험도 있으면서 거의 막바지에 바뀐 찰나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통신사로 받으면서 아이디를 만들었을 때는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면 계좌번호 받기가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너무 한 발로도 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뭐 그 병원에서 그 류덕선 국장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인턴 의사가 있었거든요. 그 인턴 의사를 가입시키고 막 그 졸졸 따라다니면서 통신사가 어떻게 됐어요? 막 이러면서 가입시키고 그러면서 제가 그 유튜브로 영상으로 방송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입하는 게 너무 쉬워졌다. 근데 우리 애터미가 제가 또 뭐가 있었었냐면 제가 했을 때 당시는 처음 시작했을 때 뭐가 있었냐면 한 개를 사면 에이전트가요. 14,800원. 그러니까 폼클렌징이 원래 하나에 8,000원이 아니라 원래 14,800원에 만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두 개 사면 조금 더 싸고 세 개 사면 조금 더 싸고 똑같이 포인트는 만 포인트고. 그러니까 14,800원에 사도 만 포인트. 그리고 네 개 사면 7,650원인데 이제 네 개 사면 36,600원인가?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만 포인트였어요. 포인트는 같은데 가격은 더 쌌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14,800원에 팔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나는 이거 8,000원에 샀는데 왜 이렇게 비싸요? 이러다 보니까 나는 에이전트가로 14,800원에 샀는데 전달은 8,000원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손해가 컸겠죠. 그리고 제가 해모임도 14만 8천원에 10만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네 박스를 사면 30만 6천 원에 10만 포인트였고. 그러면 나는 14만 8천 원에 10만 포인트로 샀는데 팔 때는요 14만 8천 원에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 이거 7만 6,500원에 샀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엄청난 리스크가 컸죠. 그치만 그냥 내 포인트 받았으니까 투자다 이러면서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막 한창 했었을 땐 정말 네 개 사면 더 싸다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네 개 필요 없어요. 두 개. 마지못해 좀 더 사라 그러면 두 개 사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세 개는 진짜 안 사줘. 세 개 사면 차라리 내가 하나 더 해갖고 네 개 사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도대체 언제 풀리냐? 풀린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그러면서 강의 때 멤버십을 열심히 달았던 사람들은 이게 풀려서 하나 가격도 8,000원이 되고 이제 이렇게 풀리면 엄청 애터미가 이제 탄탄하게 멤버십 그 오토 소비자를 만들기가 너무 쉬워질 거다. 그렇게 스스로 구매한 사람들이 생기니까 멤버십을 탄탄하게 늘리셔라라고 했을 때 진짜 풀리는 거 맞아. 언제 풀려? 이거 손해가 막심하네 하면서도 계속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하고 한 2년 사이에 바뀌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바뀌니까요. 어떤 게 있었냐면 저같이 소비자를 꾸준히 멤버십을 등록시키면서 했던 사람들은요. 그래도 저는 만났을 때 그걸 팔러 간 게 아니라 스스로 주문하는 거를 계속 가르쳤거든요. 저는 매출이 당장 안 뜨더라도. 그랬더니 그게 딱 풀리니까요. 완전 스스로가 이제 주문하는 거야. 하나씩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자발적인 매출이 잘 떴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관리를 잘 안 하더라도 스스로가 이제 맞춰먹는 소비자를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어려운 거를 겪었기 때문에 계좌번호가 있었다가 지금 계좌번호가 없이 그냥 가입이 되니까 가입도 잘 시켰죠. 그리고 네 개 사야지만 쌌는데 하나 사면 비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싹 풀려버리니까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사람들이 무너졌을까요? 한 10명만 달아놓고 10명만 탁 달아놓은 다음에 맨날 에이전트 베팅 팍팍팍팍 쳤던 사람들은 이제 그게 풀리고 나서는 다 떨어져 나가고 망한 거죠. 그래서 원칙을 지키셔라. 이제 앞으로 우리 4월 달부터 공기청정기 아니 공기청정기 정수기 나오죠? 정수기가 148만 원에 70만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미 가기가 더 쉬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직급자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직급자의 매출이 늘면서 사람도 늘어나면서 직급자가 늘어나면 아주 좋은 현상인데 이게 사람은 안 늘어나고 직급자가 늘어나면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직급 가기가. 그러니까 회사는 그때 우리 회장님이 그런 인터뷰 하셨죠. 오전에 굿모닝 애터미에서.
어떤 분들이 엔가가 자꾸 떨어지는데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회장님이 엔가는 걱정하지 말아라. 엔가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만약에 직급자가 많이 늘어서 이게 엔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직급을 어렵게 올리면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어려워지다 보니까 소비자가 더 늘어나고 했어. 그러면 좀 사업자를 이렇게 잘 돌아가게끔 해주려면 또 직급을 조금 어려운 걸 낮추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총장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아는 그 팀장 3번 유지했을 때는 없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 팀장이 3번 유지해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배팅 척결해가지고 팀장 3번 유지가 있었대요. 근데 제가 했을 때는 그게 없이 그냥 국장도 한 번에 갈 수 있게끔 바뀌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이제 애터미가 고가 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직급 가기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면 뭐야 직급 가기 어려워져? 근데 여러분 직급 가기 어려워진 거는 정상이다. 왜? 튼튼하게 소비자를 만들어서 튼튼하게 오토가 유지가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단장님도 임페리어를 딱 가셨을 때 하루 매출이 7천만 포인트가 떴대요. 하루 매출. 그러니까 튼튼한 소비자가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단단한 그 오토 크라운을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아주 우리 애터미의 핵심이고 성공자가 가는 거를 우리는 그대로 이제는 드림 꿈이 아니라 팩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실 그 처음에 애터미 시작을 했을 때 빨리 국장이 가고 싶어가지고 국장을 가야지만 무대 설 수 있다는 말에 저는 노래를 빨리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장 가지 했을 때 진짜 최낙균 단장님한테 아무것도 모를 때 애프터 이렇게 줄 막 서고 있었는데 종이에다가 남들은 이렇게 개보도 상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남들은 개보도 상담하려고 동그라미를 막 그리면서 이렇게 명단 작성을 해서 갔다면 저는 요 공책에다 뭘 했냐면 판매사부터 임페리어까지 짝짝짝짝짝 그린 다음에 얼마 들어요? 라고 하면서 제가 탁자가 이렇게 쳤던 기억이 나요. 너무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근데 그때 당시 최낙균 단장님이 얼굴이 막 땀이 이렇게 머리가 민낯이고 여기 반짝반짝 하시거든요. 반짝반짝거릴 때 땀이 더 삐질삐질 나시면서 땀을 닦으시면서 팀장까지 가보시면 된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신랑이 뭐래 그랬을 때 팀장까지 가보면 된다는데 했을 때 욕을 하면서 그럴 줄 알았다고. 이 다단계 새끼들 양아치라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더니 저희 신랑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려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그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동그라미를 그렸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애터미 그림을 그릴 때 판매사, 팀장, 국장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국장은 양쪽에 팀장 2명, 2명 이렇게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팀장까지는 판매사가 4명이네. 그리고 국장은 팀장이 4명이니까 판매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나까지 17명이 필요하네. 이렇게 그림을 임페리얼까지 그렸어요. 그때 거의 수치가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제가 애터미를 진짜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있으면 성공할 수가 없네. 왜? 무한 단계로 내려갈 수가 없네. 그 총단장님이 그 종로에서 강의하셨을 때 애터미는 빅스야 했었을 때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 없는 거를 이 머리로 하지 말고 가슴으로 느끼고 이렇게 떨림이 있어야 된다 했을 때 저는 사실 그 떨림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걸 그려다 보니까 진짜 이게 가입비가 있으면 무한으로 내려갈 수가 없네. 여러분 우리는 아무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이나 성격, 환경, 문화는 달라서 속도 차이는 나지만요. 꾸준히 하다 보면 100% 성공한다. 그래서 운이 좋아서 진짜 스폰서도 잘 만나고 열정적인 스폰서.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열정적인 사람이어도요. 냄비처럼 확 불이 타다가 샥 식어서 없어졌어. 그러면 제로예요. 그래서 저는 좀 반팽이고 능력이 없더라도 그만두지 않고 꾸준히 오래 하는 사람이 최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래나 저래나 반팽이. 저는요, 처음에 회장님이 강의를 하셨을 때 반팽이 밑에는 반팽이, 반팽이 밑에는 또 반팽이, 반팽이 밑에 온팽이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그래, 온팽이가 나오니까 반팽이들은 그냥 다 무시하고 온팽이가 다 나는 온팽이로 끝낼 거 하면서 이 반팽이를 무시했거든요. 근데 총단장님의 해석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게 그거예요. 밤팽이 밑에 밤팽이 했어. 그럼 온팽이가 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온팽이가 안 나오면 그럼 안 되는 거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랬더니 슈퍼 밤팽이들이 되는 거지. 집단이 되는 거예요. 슈퍼 밤팽이 집단이 된다는 거예요. 밤팽이들이 탁 모이면서 1%의 능력들이 탁 모이니까 100%가 되잖아요. 그래서 슈퍼 밤팽이의 집단이 되면서 성공자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나의 파트너들이 다 오른쪽에 파트너들이 있는데 거기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들이 다 크라운이 됐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 4명 중에 3명이 이제 총단장이 파트너라고 해요. 그러니까 밤팽이일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니까 다 비슷한 거기까지 이렇게 똑똑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밤팽이라고 무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뭉쳐 있었겠죠. 그렇지만 꾸준히 어차피 쓸 생필품 좋고 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잘하는 사람들이 쭉쭉쭉쭉쭉쭉쭉쭉 하다 보니까 슈퍼 밤팽이의 집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 진짜 와 이건 정말 주옥 같은 명언이다. 저는 처음에는 밤팽이는 막 무시하고 막 내려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총단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상담을 해주셨을 때 제가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면 예단을 하게 되거든요. 아, 저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저 사람은 말을 못해서 안 돼. 저 사람 돈이 없어서 안 돼. 막 자꾸 부정적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꾸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는데 거꾸로 보면요, 여러분. 그 완벽한 사람이 내 밑에 있을까요? 완벽한 사람도요, 여러분, 사람은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원하거든요. 나보다 나은 사람인데, 돈 많은 사람은요,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을 원해요. 그리고 더 배우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 밑에 안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무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끼리 다 뭉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슈퍼 반팽이 집단이 되면서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애터미도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지금은 이제 약간 이제 빌라가 많은 데들 있죠. 이렇게 좀 재래시장이 있고 요런 막 그런 쪽의 센터들이 애터미 센터들이 이렇게 눈에 보여요. 어제도 딱 보고 저희 신랑이 야 저기 애터미 있다 했더니 쫙 골목길에 막 빌라만 많은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가 많은 그 조금 그 뭐야 그 이렇게 그 시기 알죠? 그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애터미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 데가 저기도 있었고 면목동도 있고 그 장안동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막 청담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보통은 다 이제 그 서울에 사는 청담에 있는 그 강남에 사는 사람들보다 보통은 다 애터미가 어려운 사람들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이렇게 돌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알아듣는 강남 사람들이 조금씩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그 무리를 만들어요. 애터미를 고급화시킨다고 또. 그러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자부심이 있었던 게, 정말 너무 감사한 게, 내 자신이 감사한 게, 와,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부자가 많냐? 소득세 많이 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저의 멘토도 12억 내신 분 있죠. 총단장님도 월 뭐 1억 6천 버시죠. 그리고 뭐, 저희 신랑도 세금 잘 내죠. 그리고 저희 엄마도 이제 돈 잘 벌죠. 저희 언니도 잘 벌죠. 형부가 박사죠. 그러니까 너무 친한 사람들이 다 돈 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그 정보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끼리끼리 갈 거 아니에요. 제가 또 저희 신랑한테 계속 애터미 잘 된다는 걸 계속 어필하니까 우리 신랑의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이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의 아버지가 삼성 엔지니어링 부사장인가? 아무튼 거기 대기업에 있다 요번에 퇴직을 하셨고 엄마는 보험왕이시래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퇴직한 건 관심이 없고 엄마가 보험왕이란 말에 보험왕? 그거 좀 하자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안 그래도 슬쩍 던져놨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고틈을 보고 있구나. 그래서 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온팽이 밑에는 확실히 온팽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신랑이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맨날 가깝지만 제가 안 된다 그럴까요? 저는 한 번도 우리 신랑한테요. 신랑이지만 항상 비즈니스처럼 너무 잘 된다고 얘기했어요. 어제 또 그러더라고요. 최진아 믿을 수가 없어서. 왜? 그때 뻥을 많이 쳐서 막 그래서 뭘 뻥을 많이 쳐? 나 내년에 월 1,000 벌어 그랬더니 입만 열면 뻥이래. 자꾸 해서 뭐가 뻥이냐고 제가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막 성과를 막 보여줘요. 그러더니 왜 뻥이냐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나한테 돈을 안 쓰잖아. 딱 그래요. 그러면
너가 그러면 뭐 저기 다 월세도 내고 네가 할래? 막 이러면 제가 그때는 조용해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계속 큰 소리를 떵떵 치면서 제가 계속 성장되니까 가까운 저희 신랑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큰 사람들은 저는요. 제가 월 2천 벌면요. 엄청난 이 부자들이 몰려올 게 저는 보입니다. 왜냐면 제 주변에 아빠 인맥 그리고 제 인맥 저희 신랑 인맥 아주 주변에 부자가 많은데 지금 관망 상태요. 그래 관망 상태인데 제가 꿋꿋이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 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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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딱 저한테 연락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쭉쭉쭉쭉쭉 또 이제 밀려서 가는 거죠. 그럼 직급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어떻게 돼요? 아유, 저는 끄떡 어려워지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소비자가 늘어나면. 그리고 직급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 거야? 엔가가 안 떨어지니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뀌기 전에 제가 블루오션, 레드오션 얘기했죠. 우리 회장님은 돈 버는 기술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블루오션, 남들이 안 할 때 해야 돼요. 점점 어려워지면 그때는 왜 이렇게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제 직급도 이제 여러분 몰리다 보면 이제 어려워질 거예요. 4월 하반기부터는 이제 어려워집니다. 본부장, 제가 어떻게 보면, 본부장을 가려면 240을 6개월 유지하라 그러는데, 그게 쉽진 않을까. 그래서, 더 많이 만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갈 걸. 이런 후회도 있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꿋꿋이 더 많이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미리 가고 있으니까 소비자가 만들면 이제 나중에 애텀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국장만 돼도 이제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그 날이 와요, 여러분. 왜?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제 존경받는 리더가 된다. 지금은 막 그냥 국장까지도 껑충될 수 있고 막 개나 소나 국장도 많고 막 이러니까 발로 차는 게 국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 그치만 이제 애터미가 점점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직급이 이제 엔가를 떨어뜨리지 않게끔 어려워지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국장이어도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정답은 뭘까요? 남들이 안 할 때 먼저 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총단장이 제일 부러워요. 고생은 제일 많이 하셨지만 임페리얼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직급 수당이 보름에 1억 나오는 걸 제가 보자마자 눈이 확 뒤집히더라고요. 야, 보름에 1억이야? 보름에 1억. 그래서 제가 막 저희 신랑한테 나 임페리얼이야. 임페리얼 될 거야. 알아? 그랬더니 보름에 1억 들어와. 그랬더니 되거나 마나 이랬는데 우리 신랑도 애텀이 대단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애터미는요, 빅비즈니스 대단한 사업입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서민이 부자가 되는 도구예요, 여러분. 애터미는요, 돈 버는 기술을 공짜로 해주잖아요. 여러분, 돈 월천, 코인 주식 젊은 사람들 많이 하죠? 여러분, 세상의 공짜 정보는 막차입니다. 진짜 주옥 같은 보석 정보는요, 절대 들리지가 않아요. 저도 지금 고액과외를 내고 있거든요. 제가 영어, 수학, 아니, 영어, 수학입니다. 영어, 중국어, 저한테 투자하는 학원비를 한 달로 딱 계산하니까요. 제가 한 달에 저한테 투자되는 이게 학원비가 350만 원 나가.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벌어야 되겠어요. 왜? 저는 근데 왜 열심히 그렇게 배울까요? 더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내가 자본 증식이 많이 돼야 그 상대방을 내가 나이가 어려도 제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학력이 낮아도 돈으로 만약에 연대, 서울대가 들어왔어. 그럼 학벌로가 안 되죠. 그럼 뭘로 해야 돼요? 돈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친 듯이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 내 밑에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박사부터 모든 아주 인재들 지금 금융 위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점장들 다 잘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내 밑에서 내 라인에서 일을 하려면 내가 나이가 어리면 무시당한단 말이에요. 학벌이나 이런 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돈으로 이겨야 된다. 그래야 나를 따른다. 뭔가 그 상대방보다 나아야 내 밑에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모든 투자나 돈 버는 건 어릴수록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지 않고 쉬지 않고 영어 공부를 하고 중국어도 하고 투자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올해 저는 아주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애터미도 잘 되죠. 우리 회장님 때문에 이 돈 버는 기술을 가르치니까 토끼볼을 많이 파니까 여유도 생기고 점점 더 잘 되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는 당당하게 저희 신랑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노후는 마누라가 잘 만들고 있으니까요. 지금 열심히 벌어놔라. 노후는 내가 책임질게. 라고 얘기는 했어요. 당당하게 이제는 옛날에는 진짜 신랑 그만두면 어떡하지?
무서운데 이랬는데 지금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신랑이 그만둬도 이제 두려움은 없어졌어요. 그거는 이제 확실히 생겼어요. 왜? 내가 이제 힘이 생긴 거예요. 내가 벌 수 있는 힘, 애터미도 있지. 그리고 제가 자산 증식시킬 수 있는 뭐 투자도 많이 했지. 그러다 보니까 알면 알수록 이제는 즐기는 단계에 들어오니까 돈도 따라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어떻게든 벌려고 막 하니까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이 안 보이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되는 거야, 마는 거 했지만 저는 애터미가 지금 너무너무 쉽거든요. 너무너무 잘 되거든요. 왜? 너무 이제 이걸 다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즐기면서 하니까 쫙쫙쫙쫙 찾아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모든 투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돈이 벌리면 이제 어디다가 또 더 증식을 시켜야지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투자 공부도 했는데 이제는 약간 즐기는 단계에 좀 재미가 조금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도 따라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이제는 내 파트너들이 어려운 파트너들이 있으면 진짜 저는요, 여러분, 그냥 도와주진 않습니다. 열심히 애터미 A코 체크리스트를 하고 이제 막 사람도 달고 애터미 A코 체크리스트대로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 있죠. 2년, 3년 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딱 봐도 저 사람이 정말 열심히 환경이 안 돼. 그럼 저는 월급을 줄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월급을 줄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될까요? 월급을 주려면 제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들 그거를 많이 도와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래서 도와주나 봐. 돈이 쫙쫙쫙 붙어주더라고요. 좋은 마음을 가지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욕심만 차리지 마시고 잘 살 수 있게끔 좋은 마음을 가지면 돈은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아시겠죠? 자, 제 강의